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미증시는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에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은 약세 흐름 보였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장중 800선이 붕괴되었지만 807선까지는 올라와 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제액 등 또 일부 2차 전지 관련주 테마 위주로 좀 수급이 쏠렸고요. 또 장중 낙폭 축소에는 반도체 흐름 개선 정도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좀 눈이 오면서 좀 추워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장이 조금 더 춥지 않나. 미국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우리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때린데 또 때리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예, 그래서 보면 미국 장이 오른다고 우리 장이 항상 오르지는 않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아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하드캐리하는 섹터들이 전부 포진돼 있어요. 전 세계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 하나의 시총이 우리나라 전체 한 2,400~500개 종목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시총이 큽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반드시 오르진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장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굉장히 많이 좀 혼조세로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급등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아침에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가면서 끝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과 모레 이제 지금 선물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 변동성을 좀 하다가 명절이 끝난 이후에 한번 조정이 나왔다 가면 제일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조정이 없이 그냥 간다면 아마 급격하게 따라붙으면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될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떨어졌다 오를 거냐, 흔들다가 그냥 올라갈 거냐의 게임이고, 올라가는 파동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 주도 섹터는 지금 자동차 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자동차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제 다음 섹터로 올라갈 거는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상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은 그나마 어제까지는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되면서 계속 후반으로 올수록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빠지고 반도체가 밑에 다지고 있는 형국이니까 다시 반도체가 좀 올라올 텐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걸 좀 매매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앵커님의 핸드폰 뭐 쓰세요?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 씁니까? 네. 예, 역시 젊은 층은 아이폰이고 갤럭시 쓰면 나이가 있대요. 네. 예, 저도 아이폰 씁니다. 네, 네. 역시. 그런데 핸드폰이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핸드폰 하나당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새 비싼 거는 200, 300까지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폰이 1,000만 원 되면 사실래요? 전 못 살 것 같습니다. 1억이면요? 1억이면 더 못 사죠. 못 살 것 같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의 적정값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적정값을 너무 벗어나면은
아래로 회귀하게 돼 있고 네. 너무 떨어지게 되면 올라오게 되는 게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너무 올라와 있는 건 뭐냐고 묻는다면 자동차인 거고 적정가보다 떨어져 있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게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시장의 순환매에 관한 부분이고요. 자, 근데 시장의 장세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지금 주식을 시작한 지가 18년 됐어요. 올 여름에 7월 달이면 만으로 18년이 되는데 처음에 제가 시장에 들어올 때만 해도 시장의 국면이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상승장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횡보하는 장이 있고 그다음에 하락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 개만 나누면 상승, 하락, 횡보 세 개가 돌아가면서 순환 사이클 도는 게 시장의 장인데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뭐 실적 장세니, 금융 장세니, 역금융 장세니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면서 4분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 아, 이 장이었구나, 이 장이었구나지 그 순간의 변곡 구간에서는 이건지 저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방식을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를 내가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주도하지 않는 가치주에서 보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장의 성장주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반도체, 시총 전체에서 약 3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 약 20% 차지하고요. 2차 전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다른데 적으면 한 12, 3%에서 많으면 20%까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이 세 개를 합치게 되면 전체 시장에서 50%에서 60%를 차지해요. 그러면 내가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 때 다른 섹터, 다른 영역들 다 봐봤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개가 주도라고 그랬는데 셋 중에 두 개가 올라가면 앵커님 이거 상승장일까 하락장일까요? 저는 상승장 같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세 개 중에 하나는 떨어지는데 두 개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상승장. 같은 얘기겠죠? 네. 예. 근데 반대로 만약에 두 개가 떨어지는데 하나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락장.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세 개 다 빠지면 폭락장이 되는 네. 거고 세 개 다 오르면 폭등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 개의 섹터를 우리가 항상 살피면서 얘가 바닥을 다지고 다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이면 눌림 이후의 상승으로 장을 보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두 개 이상이 꺾여서 계속 하락을 강화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식을 살 때가 아닌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가 성장주, 주도주라고 이야기하는 섹터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정장에서 가는 섹터가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락장이어야만 가는 섹터가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시장이 지난주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급등할 때 주도는 자동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동차에 집중 매수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어저께 그저께 다 해버리고 끝냈어요. 이제 자동차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조정장에 볼 것들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죠. 섹터별 ETF 순환매를 이해하게 되면 진입 타점이 보인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1월 29일에 여러분께 섹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조정 나오면 뭐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쭉 드렸거든요. 예, 뭐였냐면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LG전자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고 자동차에서는 기아와 현대차,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얘네 중심으로 하시겠고 2차 전지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정 시에 우리가 살만한 종목들 중에서 조선주에는 미포조선과 하나오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건설주에서는 GS건설과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물산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시멘트주에서는 아시아시멘트와 쌍용 CME, 철강주에서는 고려아연과 현대제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매매를 하거든요. 그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미리 제가 참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는 안내를 아까 우리 앵커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내일 오전에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선물 옵션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루 종일 합니다. 한 7시간 반 정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방송 나올 때 수요일 날 야간 강의, 그다음에 토요일 날 강의 이렇게 제가 2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요 톡방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기존 톡방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이 톡방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께만 온라인 입장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기존에 나는 무슨 톡방에 있었는데 나 왜 안 돼요? 어렵습니다.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새 톡방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하루 종일 진행하고 있는 7시간 반짜리 무료 특강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선물 옵션에 관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야간과 주말에 강의하는 게 한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다 해봤자 한 달에 제가 2번 내지 3번 정도 무료 강의를 진행하는데 여기 진행하시려면 참여하시려면 여러 방법은 어떻게 지금 요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계시는 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톡방 현재 열려있는 오픈 톡방에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9일 날 12시 30분에 여러분께 문자를 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물지수 기준으로 이때가 선물지수가 335 정도일 때 제가 보낸 거예요. 345에서 44까지 1차 갈 거예요. 돌파했죠. 351에서 53까지 갈 거예요. 54까지 올랐으니까 다 찍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받지 않아요. 공짜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그중에 주도주가 뭐다? 제일 많이 갈 거는 자동차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후에 순환 사이클로 올 만한 게 내려올 때 반도체가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만약에 시멘트주 샀는데 손해보면은 제 멱살 잡으라고 제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대신에 멱살 잡을 사람은 수익 나면은 밥이라도 한 끼 사고 멱살 잡으세요. 아시겠죠? 예, 무조건 수익 날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과를 한번 보시면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씩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국 오늘하고 오늘장은 캡처를 못했어요. 예, 어저께 종가상의 자료들입니다. 어제 종가상. 자, 보시면 제가 여기 자동차, 코덱스 자동차는 뭐냐면 자동차 섹터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차입니다. 완성차는 기아와 현대차밖에 없죠. 쌍용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부품 장비 업종에서는 우리가 현대, 위아, 만도,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모비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이 한 10여 개가 되는 걸 ETF 코덱스 자동차라고 하는 걸로 묶어놔요.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 ETF를 1억 원어치 사요. 그럼 만약에 현대차가 20% 비중을 구성하면은 바로 2천만 원어치 매수 주문이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기아가 25% 돼 있으면 2,500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가게 되고요. 현대 위아라는 부품주가 10% 돼 있으면 1,000만 원어치 들어갑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만약에 모비스가 17% 1,700만 원어치 주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ETF 코덱스 자동차 1억 원어치 샀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완성차 업체 2군데와 그다음에 부품주 업종으로 이렇게 동시에 주문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ETF만 가지고 있어도 난 뭐 할 수 있어? 자동차 섹터가 어떨 때 기아차가 더 갈지 현대차가 더 갈지 누가 더 빨리 갈지 몰라요. 모비스가 더 갈지 만두가 갈지 위아가 갈지 타이어 테크놀로지 갈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하는 거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자리에서 나는 뭐 산다? 제일 먼저 저는 이렇게 해요. 먼저 내가 2억 원어치 살 거야. 자동차에다가 나 10억이 있는데 2억 갖고 움직일 거야. 1억은 나는 뭐 하냐면 코덱스 자동차를 먼저 삽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튀어 올라가는 거 보면 탄력 봐가면서 센 놈에게 나머지 1억을 배팅합니다. 제가 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건 화난데 얘 중에 어떤 놈이 센 놈인지 모르겠어. 움직이는 걸 봐야 되겠거든. 그래서 아침에 딱 보고 있다가 제일 탄력이 센 놈에다가 전 나머지 1억을 배팅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한 걸 안 삽니다. 이게 제가 하는 개인적인 매매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언제 사자 그랬냐면 요날 여러분 1월 17일, 18일, 19일 날 떨어질 때 자, 여기 17,500원에서부터 살게요. 근데 얘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반등 나올 거예요 했는데 급등하면서 얼마 가냐면 21,000원대를 돌파해 버립니다. 여러분 17,500원짜리 21,000원까지 가게 되면 수익률 30%가 넘어가거든요. ETF만 30%면 개별 종목은 훨씬 더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자동차주가 돈을 벌 거예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가다가 여기서 한번 여기 출렁일 때 다 팔아버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오마트라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 다 팔아버리고 2월 2일 날, 3일 날, 4일 날, 5일 날 올라오면서 시장 그걸로 종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 고점에서 음봉들이 출현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럼 제가 연속된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투매가 나오려고 그러면 자동차가 빠질 때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2차 전지를 보시게 되면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다가 살짝 반등하고 바닥을 형성하다가 반등하면서 언제 얘가 올라가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가 주도주에서 벗어난 지는 작년 7월 26일 이후에 쭉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제 만약에 자동차가 많이 가, 반도체가 많이 가, 더 이상 갈 게 없네?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이 쏠리는 곳이 2차 전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제적으로 진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지켜보다가 얘가 움직임이 보이면 또 한번 매수 사인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지금은 관망 구간이지 2차 전지를 내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꺼져가는 불 반도체의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를 주력하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따라서 얘가 우리가 여기 10월 말에 사가지고 올라올 때 12월까지 팔아먹던 이때는 좋은 장이었고요. 지금은 박스권이라고 보셔야 돼서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걸 반복하는 구간이거든요. 따라서 지수가 급락을 하지 못하는 거는 반도체가 떨어지면 급락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반등을 시도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조정장에서 수익이 나는 상품들 중에 가장 괜찮은 게 시멘트라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주가 만약에 손해나면 멱살 잡으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멱살 잡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잡힐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멱살 잡으라고 이야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저는 시멘트주를 계속 얘기했던 게 1월 달에 시장이 조정 나올 때 5,500원, 5,700원 요 구간에 집중적으로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8%가 갭으로 확 떠가지고 내려오지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 고점권 노리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멘트 관련주 한 70% 정도, 80% 정도 차익 실현하시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여러분께 톡방에도 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500원, 5,700원에서 지금 6,900원, 7,000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면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한 20%, 30%가 수익권까지 올라왔으니까 또 한 번 눌러주면 6,000원 밑에서 또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언제까지 한다고요? 올해 총선이 있죠. 5월 달에 선거 나오고 부동산 정책 공약 나올 때까지. 이해하셨죠? 4월 중순에서 한 5월쯤까지 저는 계속해서 시멘트와 건설주를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계속 한 3, 4개월 반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제가 원하는 만큼 나고 나면 또 한동안 몇 달 안 쳐다볼 거예요. 지금은 하자. 보시면 여기 제가 수익 금액은 방송의 심의 때문에 올릴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지금 한 분께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분 좀 늦게 사셨거든요. 늦게 여기 좀 늦게 여기 양봉에 장대 양봉에 따라가셨는데 그래도 11.86% 수익이네요. 그죠? 우리가 밑에 산 사람은 지금 25% 정도 수익권 올라온 20% 좀 넘어가는데요. 늦게 사신 분도 11.86%니까 꽤 괜찮은 수익이 아닐까. 그래서 멱살 이제 안 잡혀도 되죠. 그죠? 지난주에 사시라고 이야기, 지난주에 2주 동안 계속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시아시멘트입니다. 얘는 가격까지 꼭 찍어서 이야기 드렸던 건데 1,250원 밑에 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1거래일 동안 살 기회가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얼마 갑니까? 어저께 종가가 11,300원입니다. 그럼 내가 매수한 단가에서 10% 정도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는 반 이상 정리하시고 또 눌리면 또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0원 초반부터 또 내려올 때 사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시장이 급락을 안 할 거냐.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정했다 올라갔다 조정했다 올라갔다 하는 상승형 변동성 구간이지 하락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시장은 오케이, 점검됐어. 자, 두 번째,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배우셨습니까? 제가 수요와 공급을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정치경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적으면 값이 오른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고 싶은 수요가 이만큼 많아. 근데 공급이 적어. 그러면 당연히 값이 오르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기 목마를 때 마시려고 물 한 잔 떠왔는데요. 이 종이컵 하나가 지금은 가격이 글쎄 개당 한 10원, 20원 할라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다 금칠을 합니다. 여러분 만수로 해요. 금을 칠했어요. 그럼 얘 컵 하나가 얼마 할 것 같아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도 사고 싶은 사람이 막 이렇게 오게 되면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그런 건데 시멘트는요.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지금 100%에서 150%가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레미콘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시멘트 산업 분야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24시간 풀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최대치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한 해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멘트 공급량의 90%를 맞추기 어렵답니다. 보통 70에서 90% 정도밖에 못 맞춘대요. 나머지는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앞에 문정부도 지금 윤정부도 양정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기 없기. 예, 근데 양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둘 다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충분하게 공급돼야 수요와 공급의 격차에 의해서 가격이 랜딩될 수 있는데 안전하게 랜딩될 수 있는데 앞전 정부에서는 과하게 규제를 너무 했고 세금 규제 뭐 무슨 세금 하면서 엄청나게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을 죄인처럼 만들었죠. 중산층이 왜 죄인입니까?
부동산 집 있는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내가 해제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3기 신도시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토지 보상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되고 나가고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돈이 있다면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하고요.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어 하고 새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수요만 계속 압축되고 있다면 어느 순간 아파트를 새로 공급하는 거에 대한 정책을 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점쟁이가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 정책이 빵 터지는 순간 너도 나도 삽들면서 열심히 공사하는 상황이 생기면 지금 공사비가 자재값이 올라서 이제는 정부도 뭘 하려고 해도 싸게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메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이때가 시멘트 주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시멘트 주식을 우리가 지금 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기 없게요. 우리는 시멘트와 건설주를 나는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이 가장 최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층은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은 계속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대상승을 하게 될 때 우리 지난번에 조선주 엄청나게 올랐던 것처럼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 떨어질 때마다 샀다가 올라와서 1, 20%, 20, 30% 수익 나면 또 한 반 이상 털어 먹었다가 차익 실현하고 또 떨어지면 샀다가 이걸 계속 반복할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보고 정치권의 이야기를 계속 듣기는 하지만 그들이 진짜 움직이고 행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시멘트 가격이 정상가보다 우리가 3년 전보다 2배에서 1.5배까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아직 건설이 붐이 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글쎄 지금보다도 한참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시멘트 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시멘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률이 무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가는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조선주였거든요. 많이 시세 줬다가 지금 많이 눌리고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 시멘트 그리고 건설업계는 상당폭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천천히 주워 담았다가 씨를 뿌려놓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가 날 때 우리는 이 종목 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몇 가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중장기 투자는 뭘 말하는 거냐? 자, 보시면 CJ 대한통운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작년에 여름에 7월부터 9월, 10월까지 떨어질 때마다 8만 원 밑에 사라 그랬는데 8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서너 달을 그랬어요. 매집을 했는데 지금 수익률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그저께 2월 2일 날 14만 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입했던 매집 단가, 저희 매집 단가에서 80%에서 85%까지 거의 100% 육박하게 지금 시세가 나 있는데 지금 현재 7, 80% 정도는 수익을 좀 14만 원대에서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이제는 추격 조건이 아니라 좀 챙겨가시는 조건이고요.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한 11만 원, 12만 원대에 오면 그냥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한번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종목을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굉장히 한번 올라오면 내려가지를 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안전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또 하나 중장기 종목 제가 가지고 있는 게 KT입니다. 자, KT는 우리가 작년에 여름쯤에 29,000원대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3만 원 밑으로. 그때 떨어질 때 사가지고 저는 얘는 1년에 5%씩 배당을 주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KT는 여러분 내가 10년을 갖고 있으면 50% 수익이 나요. 20년 갖고 있잖아요. 100% 원금이 잃지 않아요. 똑같이 3만 원에서 3만 원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만 원이어도 내 원금 플러스 알파는 무조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지금 3%대거든요. 근데 5%면 은행 이자가 이거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배당을 받는 노년의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만 원대에 사가지고 3만 9천 원 찍어서 3만 8, 9천 원이면 거의 30% 정도 수익률 육박하니까 한 7, 80% 차익 실현 나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게 되면 3만 원 초반대에서 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좀 공격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격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방송을 제가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건 욕먹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제가 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단돈 10,000원도 주신 적 없고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욕먹어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단톡방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지금 AI 관련주가 폭등하는데 왕창 빠지고 있는데 이거 다시 반등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올려주신 분, 저는 테마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께 얘기하면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이야기할 거다. 근데 저는 여러분 대형주 위주로 그냥 안정적인 전통 산업 분야를 순환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테마주를 잘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주 저한테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어요. 혹은 글쎄요. 혹은 좀 부정적인데요. 너무 오르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중소형 종목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 저같이 대형 종목 하는 사람은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버냐? 그래서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좌 한번 까보시면 저처럼 대형주하고 ETF 하는 사람이 손해가 안 나고 훨씬 더 금액이 더 커요. 수익 단위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실어서 가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은 비중 실기 어렵거든요. 근데 대형 종목은 내가 몇 억을 실든 몇십억을 실든 몇백억을 실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돈을 버실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1,000만 원 갖고 해도 5천만 원 갖고 해도 나중에 5억이 되고 10억이 될 거고 그게 50억 되고 100억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내가 비중을 실어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러분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우리가 종목을 좀 가지고 HTS를 통해 가지고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제가 종목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 시멘트주 같은 경우에는 좀 최적의 투자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약세장 속에서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선물 옵션 매매도 하시는데요. 자,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링크가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선물 옵션 리딩 강의가 있고요. 오전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8시 반까지 꼭 들어오셔야지 시초가부터 매매가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QR코드로 못 들어오신 분들, 기존 톡방에 있으신 분들도 현재 보이시는 새로운 톡방에 들어오셔야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의 무료 강의까지 놓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보이시면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샵 0082로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매매 비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강의 시간에서는 또 ETF 종목 쪽도 짚어주시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선물 옵션 강의 중에 좀 맛보기로 좀 강의 듣고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자, 10분 정도만 제가 진짜 전체 섹터를 조금 훑어가면서 봐야 될 종목들과 타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속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라고 하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가 371460입니다. 오늘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4.46% 정도 올랐는데요. 이 종목은 6,000원 깨지면 손절친다 생각하시고 지금 6,600원에서 6,000원 초반까지 비중 한 20% 정도 채워놨다가 올라오면은 7,400원, 7,500원에서 단타치고 나오겠습니다. 해보실 분들 이렇게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탄력 붙고,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주봉 보시게 되면 한두 끝도 없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반등 한번 하게 되면은 한 8,000~9,000원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서 지금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그래서 비중 10에서 20% 정도만 가지고 한번 해보셔서 7,500원을 넘긴다면은 저는 좀 길게 한번 볼 생각을 하고요. 7,400원, 7,500원에서 넘기지 못한다
다음에 정리하고 나오겠습니다. 이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 지금 얘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얘는 26만 원 밑에서 천천히 내가 매집을 한다면 2월 말까지 천천히 산다고 들면 얘는 승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얘는 35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내려올 때 사시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40만 원대에서 38만 원대까지가 가장 좋은 섹터. 그다음에 LG화학입니다. 얘는 42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내려올 때 사두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이 세 종목 위주로만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반도체입니다. 지금 조정을 보시면 반도체 섹터가 쭉 빠졌다가 반등하고 쭉 빠졌다 반등하고 있는데 코텍스 반도체 34,000원에서 32,000원까지 조정 시에 천천히 모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고점 넘어갈 때 아마 반도체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별 종목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입니다. 얘는 저는 지금 사고 싶은 거는 사실 68,000원에서 71,000원 정도인데 거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때마다 삼성전자 좋다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올라가면 앞전 고점 79,800원 돌파할 겁니다. 이번에 돌파됐을 때 아마 올해 안에 못 가면은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올 하반기 연말까지 보면은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어 보이는 한 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그동안에 물려 계시는 분, 저 8층이요, 9층이요, 10층이요 계시는 분 있잖아요. 구조대가 1년 내에 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겠고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SK스퀘어입니다. 연일 급등을 하고 있어서 살 타이밍을 못 잡겠습니다. 예, 얘는 사실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 따라가기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큰 주도 섹터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SK스퀘어입니다. 너무 올라서 지금 따라가기 좀 애매한 위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만 떨어지면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안 떨어지고 자꾸 반등 나와서 조바심이 좀 납니다. 그래서 추격을 해서 가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11, 2만 원 깨질 자리가 남아 있어서 저게 지금 2월 중에 밟고 갈 거냐 안 밟고 갈 거냐 3월에 올 거냐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떨어지면서 사기가 괜찮은 것이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23,000원 밑에 떨어질 때 제가 본 데는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물량을 지르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고 23,400원 왔다 갔다 할 때는 소량으로 입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노공업입니다. 얘는 사실 14, 5만 원대가 제일 좋은 위치인데 현재가에서 사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DB하이텍은 49,000원 이하에서 천천히 모아간 다음에 한두 달 잡고 사셨을 때 손해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THK 마찬가지.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전 제일 많이 사고 싶은 자리인데 52,000원 밑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져 줄 때 우리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리.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갈 흐름이 보면 왜냐하면 주도 섹터가 반도체에서 중심주가 확 치고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업종들이 계속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면서 사지 않으면 사기가 어려워요. 저는 물리는 거 되게 싫어해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놓칠 때가 반도체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물리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자동차 한번 보실래요? 코덱스 자동차 오늘 고점입니다. 어저께 21,000원 찍을 때 자동차 몽땅 다 팔아라 한 주 남기지 마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종목 보겠습니다. 기아차 어저께 고점이었네요. 12만 원 찍으면서 고점이고요. 얘가 떨어지면 10만 원 밑에까지 떨어져 줘야 다시 한번 타이밍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오면 다시 한번 자동차 공략하겠다. 지금 사면 무조건 물린다. 여러분 물리면 어때요? 많이 아파. 아셨죠? 지금 들어가면 아픕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보시면 현대차도 계속 연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가 만약에 올 연말이나 내년 저는 올 연말부터 내년도 가을까지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때는 아마 종합주가시 4,000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대차 얼마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최하 40만 원, 많이 가면 50만 원 간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려도 좋으니 나는 세게 볼 거 뭐 할 거야? 그러면 코덱스 자동차 요 놈 사세요. 반도체보다 자동차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고 더 많이 갈 것이고 더 짱짱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내가 완성차는 기아와 현대 중에 뭐 살래라고 물으면 저는 기아일 것 같아요. 수익률 측면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내가 안전빵으로 그냥 나는 돈 많아. 나는 수십억씩 운영할 거야. 나는 몇 억씩 할 거야. 이런 분에게는 기아랑 현대차를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부품주를 보시게 되면 완성차랑은 좀 다릅니다. 자 보세요. 현대 위아 그다음에 만도 완전히 박살나 있죠. 보이실까요? 완전히 박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품주의 물량을 못 실른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예, 자 보세요. 얘가 고점 찍고 밀릴 때 위아는 좀 덜 밀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실까요? 만도 한번 보세요. 아주 박살나 있죠.
그죠? 얘는 저점을 완전히 뚫어버리면 장대 음봉으로 오늘 마이너스 11%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대형주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대형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업계를 끌고 가는 리드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등이 우리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맞아요. 그죠? 예, 팩트입니다. 근데 그 1등이 죽으면 그 산업도 다 죽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1등주가 위주가 먼저 보는 게 낫다 해서 부품주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너질 때 수익률이 올라갈 때 좋지만 무너질 때 대응 못하면 굉장히 박살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기아나 현대였으면 다 팔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저께. 근데 부품주 들고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아, 만도, 그다음에 모비스 보시면 급락하고 있죠. SL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시초가에 몽땅 다 던져라, 다 던져라, 다 던져라 이야기했는데 하고 나서 막 현대차 날아가니까 이씨 왜 팔라 그랬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 현대차 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다 던져라고 말씀드린 거고 떨어질 때 또 한번 사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CJ 대한통운 그동안 계속 좋다 얘기하면서 끌고 올라왔는데 14만 원대에서 80% 차익 실현 날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3만 원 깨지면 몽땅 정리. 그리고 우리가 재매수할 거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 내려왔을 때 톡방에다가 사자라고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롯데관광 개발입니다. 우리가 지금 9,500원 밑에 내려올 때 계속 매집 얘기하고 있는데 한 2, 3주 됐거든요. 한 2주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얘는 여러분 하락 조정장이 올 때 가는 종목이에요. 9,500원 밑에 사서 9,000원대까지 열심히 사서 8,800원까지 잘 매집했습니다. 비중은 20% 넘기지 말라 그랬고 15, 20% 갖고 있다가 뭐 하자고요? 9,500원 뚫는 날 비중을 사고 싶은 만큼 사십시오. 그러면 빵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왕창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요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종목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주식 얘기 되셨죠? 이렇게 보시고 해서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저는 조정하고 갈 거냐? 흔들고 횡보하다 그냥 날아갈 거냐? 결론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고 섹터에서 안전한 섹터들은 여러분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아까 시멘트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안정빵으로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가는 것이고 대형 주도주는 조정이 나올 때 말씀드린 가격대 왔을 때 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선물 옵션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종목들 매매 타점 살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같이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내일 8시 반, 오전 8시 반에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그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기존 톡방에 있으신 분들도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내일 8시 반 아침부터 시초가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전문가님과 매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내일 하실 선물 옵션 강의 중에 오늘 조금 더 배워보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은 여러분 우리가 상승과 하락 두 개 다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제가 이틀치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콜옵션이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1박 2일에 200배가 났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어저께 하방으로 풋옵션이 13배가 났어요. 그러면 야, 우리가 상승장에 주식하면 되지 않니? 선물 옵션 왜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제가 되물어볼게요. 주식 여러분 상한가 가봐야 하루에 30%가 최대치입니다. 맞아요. 제가요,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작년에 상한가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갭상승해서 사가지고 15% 오른 거 사가지고 10%, 15% 오른 건 있어요. 근데 내가 바닥부터 30%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한 번 먹어봤어요, 상한가. 그 전에도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직업이 이거인 사람도 내가 1년 가야 한두 번, 두세 번 운 좋아야 상한가를 하루에 30%를 통으로 먹을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직업이 아니신 분이 과연 내가 30%, 50%, 100% 게임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물 옵션은요, 기회장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사실상 상한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배씩, 몇백 프로, 몇천 프로가 나는 장입니다. 자, 그럼 개념부터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올라갈 것 같아. 여기 선물 창이거든요. 나 매수 2개항만 할게.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 올라오면 나 팔아야지. 차익 실현하러 나가야지. 주식하고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은 당비 없어요. 우리는 하락할 때 뭐 하냐면 선물에 매도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하방 진입, 야 이제부터 급락할 것 같아. 나 10개항 매도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쭉 빠지면 하락폭만큼의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 이게 선물 옵션의 개념이에요.
선물 옵션은 상승할 때는 매수, 상방 대응할 수 있고 하락할 때는 매도, 하방 대응할 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그럼 선물로는 그래요. 옵션은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면 선물과 옵션 얘기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두 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상승과 하락 두 개밖에 없어요. 올라갈래? 내려갈래? 1000개 내려? 100개 올려. 이거밖에 없어요. 1000개 올리면 뭐야? 상승. 하락, 100개 올리면 하락. 쉽죠.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는 쪽에 배팅해야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쪽에는 내가 올라가는 방향을 배팅하면 되고 내려가는 쪽은 내려가는 방향을 배팅하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시소 모양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하는 것을 콜 옵션 C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방향에 배팅하는 것을 풋 옵션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콜 옵션하고 풋 옵션하고 시소를 타고 있다가 몸무게가 똑같으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균형 잡혀서 안 움직이겠죠. 근데 몸무게가 한 놈이 무거워. 그럼 어떻게 돼? 무거운 쪽이 내려가면 반대 방향이 올라가요. 자, 원리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무겁냐 안 무겁냐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전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콜옵션의 기준 가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얘는 2.63이야. 풋옵션의 기준 가격이 얼마야? 라고 물을 때 얘는 1.20이야 라고 제가 설명하면 이때 또 헷갈려. 2.63이 뭐냐? 1.20이 여러분 주식 5,000원, 6,000원 알아들으시잖아. 그죠? 10,000원, 12,000원 알아들으시잖아. 즉 주식은 우리가 가격 단위 원 단위예요. 그런데 옵션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숫자로 표현합니다. 2.63 그냥 쉽게 말하면 26만 3천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20 12만 원 오케이 이렇게 소수점 둘째 단위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까지 개념 이해하셨죠? 그럼 내가 상승이니 하락이니 할 때 뭘 보냐면 요 콜옵션의 기준점이라는 게 기준점은 제가 내일 여러분 공개 방송할 때 오전에 오시면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오늘 콜의 기준점은 요거예요. 풋의 기준점 요거예요. 알려드려.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알려드리면 아침 시작과 동시에 얘가 깨졌니? 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풋이 올라가니까 방향 하방이죠. 반대로 풋옵션이 기준점이 무너져. 그럼 난 뭐해? 콜 사면 돼요. 상승하니까. 자 그러면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아침에 선물 차트거든요. 쭉 빠졌어요. 자 빠질 때 기준이 뭐였죠? 콜옵션 2.63 얘가 무너지니까 콜이 무너질 때 누가 가요? 풋옵션 가죠. 그럼 나는 콜 무너지는 거 보면서 뭐 사면 되는 거야? 풋. 그렇죠? 하방에 배팅하는 거예요. 반대로 풋이 시세가 날 만큼 났어. 이만큼 빠지고 시장이 반등하려고 폼 잡아. 이때 보시면 풋옵션이 기준점 2.65에서 넘지 못하는 게 보여요. 그럼 난 얘 못 넘네. 야 기준점 넘기면 손절할게. 그리고 나 상방 들어가자. 그럼 얘가 무너지니까 한번 뭐 사? 콜 사서 이만큼 올라가는 걸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개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어제와 그리고 금요일장을 여러분께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개념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상승장에서는 뭘 본다? 풋의 기준점이 깨지면 콜이 상승한다. 자 뭐라고? 자 제가 여러분께 시청자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이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랑 소통이 안 돼서 제가 우리 앵커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상방을 가요, 앵커님. 그러면 네. 풋옵션이 기준가가 깨져야 된다고. 여기가 풋옵션, 여기가 콜옵션이에요. 그래서 얘가 깨지게 되면 우리는 누가 올라갈까? 반대로. 콜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걸 콜이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상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상승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나와라. 자, 보시면 2월 2일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인데 갭상승 런이에요. 자, 이날 수익금들을 보시게 되면 선물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뭐 9포인트 어마어마하죠. 네. 여러분 1포인트가 선물 한 개 학당 25만 원이에요. 9포인트면 얼마예요? 와, 225만 원 버는 거예요. 한 개 가지고 엄청난 수익이죠. 자, 그리고 여기 6.4포인트, 5.5포인트, 7포인트. 심지어 수익 금액으로는 여기서 말씀 못 하겠는데 어떤 분이 수익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계약당 25포인트를 버셨어요. 어마어마해요. 자, 왜 그렇게 수익이 났는지 우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전날 갭상승에서 끝났는데 얘가 아침에 시가 저가하고 끝까지 올려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주식하면 되잖아. 이때 우리 제일 뭐 올랐죠? 자동차주 올랐습니다. 그죠? 현대차 올라가고 기아 올라가고 급등해. 우리가 샀던 ETF 막 올라 코덱스 레버리지 올라가고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 많이 올라가봐야 기아가 올라갈 때 10%, 11% 올랐거든요. 장중에. 이게 근데 몇 배 갔냐면 자, 콜옵션 보시면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당일날 23배 갔어. 2300%. 자, 주식에서 반토막 난 사람이 주식을 복구할 방법이 뭐야? 내가 더블 벌어야 돼. 반토막 마이너스 50%. 나는 손실 날 때 50% 손절 쳤을 뿐이야. 근데 내가 이걸 복구하려면 100% 벌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주식으로 100%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올라가냐? 선물 옵션 어떻게 하나만 보면 된다니까? 기준점. 아까 뭐랬죠? 풋옵션의 기준점이 뭐다? 2.5다. 근데 이 기준점이 깨졌네. 그러니까 풋이 깨졌으니까 나는 뭐 사? 콜을 샀을 뿐인데 날 잡고 들어올릴 때 당일날 23배. 전날부터 1박 2일 추세하신 분들은 200배가 났어요. 물론 다 못 먹어요. 저도 못 견뎌요. 200배 어떻게 견뎌?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게 견디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23배 날 때 내가 3배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5배만, 더블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가안에서 인신 난다고 수익이 많은 곳에 있을 때 내가 얻어먹을 떡거물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선물 옵션의 매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장이 올라갈 때 진짜 엄청나게 오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락도 한번 봅시다. 하락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우리 앵커님 또 하나 봅시다. 우리가 저 시청자님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앵커님하고 계속 할게요. 자 보시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이번에는 콜 옵션의 기준가가 깨지면 얘가 붕괴될 때 풋 옵션이 올라간다. 자 여기가 콜, 여기가 풋. 그럼 얘가 콜 옵션 기준가 깨졌네. 그럼 장의 방향은 뭐다? 풋. 그렇지. 하방이다. 그럼 나 뭐 사야 돼? 풋옵션 사야 되겠죠? 왕창가요? 자 그러면 이 얘를 어저께 장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 볼까? 자 2월 5일입니다. 자 이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제가 하방 잡아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심지어는 풀베팅을 얘기했어요. 와. 계좌에 있는 돈 한 푼도 단돈 10,000원도 남기지 말고 몰빵으로 그냥 확 그냥 방송에는 몰빵 얘기를 못해요. 그냥 풀로다가 해가지고 승부 걸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급등했지.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뭐 했냐면 자동차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침부터 자동차 다 던져 코덱스 레버리지 다 던져 대신에 하방 잡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인버스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자 그래서 얼마가 났냐면 수익률 보세요. 239% 84% 여러분 몇 시에? 9시 27분에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날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났나? 보시면 보세요. 아침 C값부터 시작해서 쭉 빠지면서 오전 10시 반까지 급락을 합니다. 선물이 9포인트가 폭락을 투매성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풋옵션을 보시게 되면 자 콜옵션 기준점이 3.85인데 얘가 깨지면서부터 콜이 무너지고 풋옵션은 저점 0.35부터 시작해서 5.38까지 1300% 13배가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위에 10시 반에 저점에서부터 종가고가 들어올릴 때 콜옵션은 얼마가 났냐면 바닥에서 14배, 1400%가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선물옵션 만세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저랑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방송국 나와서 여러분 ETF 드리고 종목 드리고 좋은 종목들 안정적인 거 수익 안정적인 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물옵션 돈 많이 벌어요. 정말 많이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여러분께 제가 뭘 드리는 게 하나의 뭐 재능 기부고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거 돈 받고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내일 저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7시간 동안 하루 종일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제가 매매하는 걸 여러분 실시간 라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면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 지금 현재 열려있는 이 톡방에 새로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만 내일 여러분 공개 방송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라이브로 실시간 매매하는 것은 한 달에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일이고요. 내일 참여 못 하시면 또 한 달 뒤에 볼 수 있으니까 다 들어오셔서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8시 반에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약세장 속에서 크게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자, 내일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오전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콜 옵션, 선물 매매, 옵션 매매에 대해서 총 망라 정리해 주시면서 실제로 매매를 해 주십니다. 8시 반 오전에 들어오셔야지 시초가 매매부터 가능하시니까요.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이 들어오고 싶다, 이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존 톡방에 계셨던 분들도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내일 같이 전문가님과 선물 옵션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기본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내일 온라인 특강을 들을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장자방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장 섹터 자동차주의 숨 고르기 살펴봤습니다. 다 정리하고 다음 섹터는 어떤 게 좋을까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정받은 반도체주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갈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 변동성 활용 선물 매매 사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선물 옵션 강의는 내일 온라인에서 강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현재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